우리나라의 공기질이 세계 180여 개국 가운데 173위에 불과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봄에 불청객을 넘어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사시사철 우리의 이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못된 물질이 지금 우리 항상 주위를 또 떠돌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렇죠? 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에게는 좀 치명적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어느 때보다 대비가 필요하고 또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남교육청에서 환경교육과 미세먼지 문제 담당하고 계시는 정대수 장학사와 함께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학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침에 내린 비 때문인지 몰라도 좀 상쾌한 것 같아요. 숨쉬기도 좀 좋습니다만 당장 내일부터 정말 어떻게 될지 다들 걱정이 좀 많으십니다. 네. 자, 오랫동안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지금의 미세먼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좀 말씀을 주시죠. 이 미세먼지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네. 마시면 암에 걸리는 발암 물질인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몸 속에서 소리 없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에게 암을 걸리게 하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정말 무섭죠. 우리가 담배 연기는 알아서 피하면 되는데 미세먼지는 모르고 당하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네. 뭐 내가 길을 가는데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있으면 뭐 안 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계속 발암 물질을 지금 흡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게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미세먼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미세먼지랑 황사가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네. 근데 또 미세먼지 하면 흔히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로 정말 미세하다. 이렇다는데 맞나요? 우리 황사는 흙먼지입니다. 예. 흙먼지인데 미세먼지는 먼지가 아니고 중금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더 위험한 거고요. 예. 우리가 머리카락이 정말 얇지 않습니까? 예. 그 얇은 굵기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사이가 PM10. PM10. 예. 네. 이걸 다시 20분의 1로 더 작게 하면 PM2.5 초미세먼지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작아도 너무 작으니까 우리 몸속에 아무 데나 통과하는 거예요. 혈관에도 통과하고 피부도 통과하고 뇌까지 통과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금속이라든가 아니면 발암 물질이 온몸을 막 마구 돌아다니고 있다. 그죠. 미세먼지를 흡입하면서. 그러면 아까 그 미세먼지하고요. 황사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야로 보기에 그냥 눈으로 보기에 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을까요? 황사는 좀 뿌옇고요. 약간 노란색이 나는. 미세먼지는 이게 안개인지 아닌지 내 눈이 약간 흐린 듯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세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즘에는 대체로 미세먼지가 많아요. 황사는 거의 없고요. 예. 조금 안개 비슷한 그런 게 네, 우리가 보통 안개라고 생각하는데 네. 데이터를 수치를 보면 미세먼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이게 지금 황사하고 미세먼지를 구분하기보다는 안개하고 미세먼지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1년의 절반은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년의 절반 정도. 예, 그리고 1년에 한 달 보름은 심각한 날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경남 기준으로. 제가 또 들은 게 있는데요. 이런 안개 미세먼지가 겹치면 몸에 더 치명적이다고 아, 그렇죠.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흡착돼가지고 네네. 들어와서 그 수분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가습기 문제가 그래서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남은 안개가 심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렇죠. 심한 안개가 있는 지역에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 런던 스모그처럼 아주 심각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야.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요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좀 겁도 나실 것 같고 네. 이거 어떡하지 싶으시는 그런 마음이 드실 텐데 근데 최근까지 이렇게 경향을 보면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는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알긴 아셔요. 네. 근데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작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각심이 지금 그만큼 없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섭긴 무섭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은 모르는 거죠. 네. 예. 이게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1년의 절반은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이걸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예. 늘 중국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예. 이렇게 실제로는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정부와 언론에 묵시되는 거죠. 뭐 이 미세먼지 얼마나 좀 위험한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 코털에서 그러고 흡합가리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 미세먼지는 그러지 못합니다. 너무 작아서. 예, 후각신경을 타고 뇌로 가가지고 알츠하이머, 치매, 뇌경색, 뭐 우울증 이런 원인이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이 흡합가리를 통과하기 때문에 폐암이라든지 그리고 온몸의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모든 염증의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조기 사망자 숫자보다
이 공기 오염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4배에서 5배가 많다고 합니다. 아, 그 정도로 많군요. 잘 모르고 있었네요, 진짜. 네. 그죠? 저도요. 저도 이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고 심지어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하니까 더 좀 위험할 수 그렇죠. 있다고요. 아이들은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애들은 더 위험해요. 아빠가 소주 2병 드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들 어린 초등학생 어린애한테 소주 2병 먹으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못 견디죠. 네, 네. 마찬가지예요. 애들은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예. 해독 시스템이 아직 없는 겁니다. 네. 해독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게 걸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른은 하루에 한 2만 번 정도 숨을 쉬는데 애들은 더 숨을 많이 쉬입니다. 그렇죠. 예, 애들이 숨을 뛰어다니는 일도 많고. 그죠. 네. 숨을 더 많이 쉬니까 더 많이 들이마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른들은 주로 안에서 있지만 애들은 주로 밖에서 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되고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경남교육, 저는 미세먼지를 얘기하는데 왜 경남교육청에서 오셨을까 처음에는 네, 그게 네. 조금 궁금했었는데 네. 아, 그게 어찌 보면 아이들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요즘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시는 것 같고요. 그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교육청과 학교와 선생님이 지킨다라는 게 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님의 기본적인 생각이시고. 예, 그래서 예, 뭐 예. 야외 체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미세먼지 수치가 높으면 또 좀 자제하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매뉴얼에 이제 주의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처럼 주의보나 경보가 떨어지면 우리가 야외 수업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올해부터는 낮봄이 되면 예.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주의보 이상 했던 게 1년에 2번밖에 없었어요. 너무 예. 기준이 너무 느슨한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네. 저는 집에 애들 키움에도 불구하고 네. 문을 막 그냥 아무 때나 열고 했던 게 정말 생각이 납니다. 저도 막 환기시킨다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까 그 마스크 얘기를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1년의 절반이라고 하고 네. 그중에 나쁜 것도 거기에 절반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냥 일반 마스크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예. 그죠, 그죠. 우리 일회용 마스크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숫자에 KF80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KF 예, 코리아 필터 KF고요. 아, 네. 80은 80%를 막아준다. 막아준다. 거기 94는 더 많이 막아주는 94%, 96 이런 식으로 숫자가 높으면 더 좋은 거예요. 비싸겠죠. 근데 숨쉬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예. 네. 그래서 현명한 부모라면 아이들 책가방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꼭 넣어 두었다가 심각한 날 아이들이 쓰고 다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막 우리나라에 붐이 일었기 때문에 아마 올 봄부터는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닐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습관화를 시켜야 될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를 막아준다는 얘기죠. 뭐 워낙 작다고 하시니까 과연 그럼 그 KF80이라고 하는 그 제품도 제대로 그런 미세먼지를 막을까 이런 또 그 우려도 있을 것도 같았어요. 그죠. 20%는 못 그러고 네. 80%는 커버한다고 해서 KF80인 겁니다. 예, 예, 예. 네. 자, 근데 보통 왜 미세먼지 원인을 두고 중국발이 뭐 50%다. 그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남만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네. 환경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라든가 네. 아니면 배경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1년에 3분의 1 이하가 중국 때문입니다. 네. 예, 1년에 3분의 1 이하가 중국 때문, 3분의 2 이상이 우리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예, 화력발전소. 대부분 중국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예,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화력발전소 경남에 있습니다. 그것도 예. 2개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음. 고속도로 옆에 정말 심각해요. 네. 4차선 이상 정체가 되는 곳이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정말 심각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심각한 곳을 학교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는 고속도로 옆에 네. 큰 길이 있고 네. 그리고 그게 공단이 있는데 공단이 있고. 분지 지형이면 다른 지역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공기가 나빴습니다. 야. 뭐 지역을 좀 이렇게 말씀해 땅값 떨어지니까 말씀.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딘지는 뭐 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 여기가 그렇겠다 이렇게 좀 네. 감은 좀 네. 오실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미세먼지 경보 기준을 좀 국제 보건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 그러니까 국제보건 기준이 굉장히 강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예, 이렇게 주장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전과 좀 비교를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준과 네네. 국제보건기구의 기준과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준이 PM2.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쁨의 기준이 50이에요. 예. 근데 세계보건기구는 그 기준의 절반인 25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이라는 것은 인간이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준인 거예요. 네. 예. 근데 이 기준이 너무나 우리나라는 느슨하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전국 교육감님들 회의에 가가지고
호소를 한 거죠. 우리 기준을 어린 아이들만이라도 국제 기준으로 하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환경부와 교육부에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수준으로 예. 우리 기준을 해달라고. 예, 그래야만 예, 예.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제안을 했고 환경부에서 그리고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면서 국회에서도 저희들이 예. 가서 공청회에서 이야기도 하고 이제 대선 국면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예. 대선 선거 공약에 그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쨌든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는 거를 이제 제기를 하셨고,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대비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교육청 우리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선도학교 56개, 경남 청계학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56개 학교가 올해 시범적으로 측정기를 달고 그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에게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대응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선도학교와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네. 빅데이터를 모으는데 그 빅데이터가 우리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예.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숨쉬는 우리 학교 중앙 현관에 지금 현재 미세먼지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거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럼 대응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까 제가 마스크가 나왔습니다만. 네. 마스크 써라. 여기야만 그칠 거냐. 실제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애들하고 측정기를 들고 나가서 우리 예. 동네에 어디가 심각한지 이런 것들 학교 주변 지역에. 학교 주변에 네, 지도도 네. 만들어 보고요. 네, 네. 또 어떻게 하면 이제 뭐 물을 자주 마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좋다든지 예. 뭐 이런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요. 예, 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요즘에 다들 스마트폰을 하니까 스마트폰을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지도 아이들하고 예.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또 그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놓으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일단 2학기 때는 저희 경남 교육청에서 미세먼지 선도학교를 대폭 확대를 할 겁니다. 확대하고. 예, 확대를 하고 예. 그리고 그 학교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예. 많이 해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환경부, 교육부, 타시도 교육청 그리고 다른 지역의 학교들도 경남교육청에 예. 다양한 자료들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경남교육청에서는 모든 자료를 다 무료로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다른 학교에서 쓸 수 있는 학교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이제 계속 보내주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앞서 설명하셨듯이 뭐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게끔 하시면서 뭐 지도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느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지 낮은지. 네. 그런데 이 높은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까 싶은데 그럼 어린이들은 그렇고 어른들은 이 미세먼지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또 아이들을 어떻게 또 교육을 또 해야 되는지 이것도 네. 궁금하고요. 예. 아이들이 우리가 하루 전에 예보가 나옵니다. 네. 예보가 나오면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네네. 미세먼지 예보가 오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했다라면 가능하면 야외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 있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실내에 또 너무 창문을 오래 닫고 있으면 또 공기가 안 좋으니까 그때는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제 이런 그 일기예보를 보듯이 미세먼지 예보를 보면서 그 스마트폰으로 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현재 상황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장학사님도 뭐 매일매일 어쨌든 그 미세먼지를 확인하고 계시겠죠. 아무래도 네네.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을 또 있으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팁을 좀 주신다면 우리 스마트폰 앱에 우리 동네 대기질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예. 우리 동네 대기질. 예. 이게 그 정부에서 만든 건데요. 예. 푸시 서비스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이제 저한테 매일 예보가 이렇게 문자로 날라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 현재 우리 집에서 내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가 측정망에 있는 데이터를 알려주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 거죠. 화면에 제가 나오네요. 이 앱을 한번 깔아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곳이 이제 진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주시가 대안동에서 일단 그 측정한 그 자료입니다. 이렇게 보면 파란색은 어쨌든 좋은 거고요,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빨간색 이쪽으로 갈수록 예, 이제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제 안 좋은 것인데 보니까 뭐 이산화질소라든가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괜찮습니다. 네네. 그리고 PM 아까 말씀하신 PM10, 미세먼지. 예, 그 다음에 오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 PM2.5 아까 말씀하신 정말 가장 초미세먼지요. 작은 초미세먼지 네. 이게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이 색깔하고도 지금 안 맞아가지고 이게 뭔지 좀 측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측정이 안 된다. 네, 이게 PM2.5는 경남이 11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 많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건 좀 보강이 좀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군 지역엔 거의 없거든요. 도심지라든지 공단이 많은 지역 이런 예. 곳만 있어요. 예.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화력발전소 인근에도 저런 게 없습니다. 고성화력발전소 고성에는 측정소가 없고 사천읍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아니 꼭 있어야 할 곳에 그렇죠. 없네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군 지역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하여튼 앱 궁금하신 분들은요. 우리 동네 대기질이라고 네.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 지금은 국가 그러니까 전체죠. 대한민국 전체에 네. 대기질을 측정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이제 보실 수 있는 앱이 있는데 이걸로 우리 동네가 과연 어떨지, 우리 지역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제가 아까 잠시 들었는데 경남만을 대기질을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앱을 또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지금 56개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아까 있어요. 말씀하신 네. 그거죠? 네, 그 실제로 측정하고 있고 데이터를 4월 모아서. 말에 네. 이 앱이 공개가 될 겁니다. 공개가 예. 되면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네. 아, 이번 달 말인가요? 네네, 이번 달 말에 공개가 되면 그걸 누구나 다운을 받아서 네. 우리 집 가까운 곳에 GPS 켜면 우리 집 가까운 데에 있는 것들을 바로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등산을 갈 때라든지 아이들 데리고 야외에 놀러를 갈 때 네. 지금 우리 집 가장 가까운 곳에 미세먼지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봤는데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밀려오면서 함양, 거창, 하동 쪽에 지금 공기가 나빠지고 이렇게 천천히 이제 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점점 지도상에 동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내일 새벽 되면 이제 경남 전체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나빠지는 많이 나쁘지는 않고 조금 나빠지는 게 있는데 이걸 예.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그 앱이 나오면 경남 도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대비도 좀 더 철저하게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방금 우리 교육청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앱도 까시고 네. 뭐 예를 들어 초미세먼지라든가 미세먼지가 좀 심하다 싶은 날은 꼭 마스크를 네, 황사 마스크 꼭. 해주는 예. 그런 게 좀 습관화될 필요가 있겠다. 네. 예, 그렇게 안 좋은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막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미래와 직결된 문제 미세먼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경남교육청의 정대수 장학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